문제가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세가가 2중, 3중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한 9억 원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내 옆집은 한 6억 2,5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뉴스에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진국처럼 팍팍한 월세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은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4월 임대차 거래 중 50% 이상이 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 전국의 전월세 거래 비중이 나와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월세의 비중이 한 40%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한 2% 증가를 하더니 2022년에 폭등을 해서 지금은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낮아지고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발의되고 임차인분들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전세를 2년 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금으로 내가 거주를 2년 정도, 많게는 4년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 분들은 전세를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제 하반기인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가 이제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임대인들이 이 4년치의 보증금을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임대인의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이 커졌잖아요. 특히 보유세 중에 이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세 부담을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전세대출의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 높아진 전세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월세를 높여서 반전세로 계약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이 왕십리자이라는 아파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왕십리자이가 전세가 한 9억 정도, 34평이 한 9억 정도의 전세 호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가 한 5억, 6억 정도였단 말이죠. 보시면은 2017년부터 전세가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20년도부터 이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또한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세가가 2중, 3중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최근에 전세가 5억에 거래된 것도 있지만 6억 8,250도 있고 7억도 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9억도 있고 8억 4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다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6억 8,250 끝자리가 막 25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들은 임대사업자 물건이라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9억, 8억 4천은 시세대로 이제 전세를 맞춘 거죠. 또한 몇 달 전인데도 6억대로 거래가 된 것을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이 전세를 많이 못 올리고 전세를 재계약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중, 3중 가격으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한 9억 원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내 옆집은 한 6억 2,5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세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한 100년 이상이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항구 도시들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항구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었었어요. 또한 이 대한민국의 70%가 산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전세 제도가 활성화됐고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 도심,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수입은 없었고 그 사람들이, 근데 지방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와서 집주인들한테 그 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서 거주를 했던 게 이 전세 제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세를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도쿄 같은 곳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방 3개의 부동산의 경우 약 2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소득의 한 3분의 1을 월세로 쓴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돈도 굉장히 아깝고 이거를 뭐 재테크로 활용하거나 돈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좀 연구한다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월세로 대부분 거주를 합니다. 월세로 거주를 해서 추후에 돈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거죠. 미국은 인구 과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뉴욕과 같은 이 메트로폴리스들은 과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 다른 지역들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밀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 즉 월세를 주면서 임대 수익에 많이 의존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전세와 월세가 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뭐 전세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안 나간다는 장점, 그리고 이 돈을 쓰지 않고 킵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목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후에 그 돈을 합쳐서 뭐 집을 산다든지 어떤 자산을 산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월세는 일반적으로 월마다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간다. 대신에 좀 매물이 많고 그렇게 전세금에 목돈을 맡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세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의 수요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반전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사례로 든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이게 전세가 9억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월세로 보면은 한 1억에 260만 원. 일본의 사례와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이 계약이 체결된 걸 보면은 이 반전세로 5억에 150만 원이 체결이 됐어요. 기존에 한 전세 5억, 6억에 살고 계신 분이 한 번에 4억 정도를 마련할 수는 없고, 대신에 내가 월세를 더 내겠다 해서 월세를 150만 원 정도 내고 계약을 한 거죠. 사실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울에 이 전세 물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월세 물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월세와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안정화되지는 않죠. 과거 5년 동안 잘못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전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나서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중심지에서 점점 더 외곽으로 가거나, 또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빌라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고 전월세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매물들이 그렇게 낙수 효과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전월세를 찾는 거에서 매매 수요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빌라의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전월세로 사기가 너무 비싸고 불안정하니까 차라리 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서 매수를 해서 그냥 안정적이게 거주를 하겠다, 이런 수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이 서울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난 서울의 10년은 전 서울시장이 공급을 거의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서울의 공급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7월부터 도래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만기가 문제인데요. 7월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전세나 월세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건데,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월세도 수요에 따른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처럼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은 입지에는 점점 더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좀 외곽 지역이라던가 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지 않는 곳은 전월세가 좀 하락하거나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월세 수요가 급등한 전세금이나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매매 수요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수요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전세도 너무 많이 올랐고 월세도 너무 비싸니까 나는 내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 전월세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몰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앞으로도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월세가 전세를 처음으로 추월한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